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2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660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려에도 불구하고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출발 증시 와이드가 이 새해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2019년 증시 개장 첫날에 이 시청자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자 합니다. 최고의 주식 코디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골뱅이 출발 증시 와이드라고 검색을 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초가 공략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롯데케미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날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오늘 시초가는 어느 정도 일부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급감을 할 것으로 일단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최근에 주가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WTI가 76달러 선에서 40달러 선 초반까지 빠졌다가 전일 46달러 선 정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유가에 대한 급감은 전반적으로 나프타 원재료 가격에 있어 상당히 많이 빠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 분기별 실적이 우상향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WTI 기준 유가 급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납사 가격 안정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1분기 실적부터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적 부진이 상당 부분 주가 성반영되면서 우상향 기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1분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가 2월 말 기준 완화되는 국면이 보인다면 다시 1월에 춘절 효과와 더불어서 수요가 급증할 수를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1분기 이후에 어떤 실적 부분도 우상향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열려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이야기 드렸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단은 4,200억 수준으로 4분기 대비 1,660억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상승 방향으로 영업이익단 갈 것으로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정기보수 완료에 따른 증액도 1분기 이후에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납사 가격 안정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에 대한 요구 그리고 전일까지는 또한 배당 관련된 이슈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점에 이어서 유가에 대한 반등세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조정은 매수 근거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가부터 28만 3천 원까지의 눌림목 구간의 매수 구간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단기 32만 원, 손절가는 27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 늘 이 시장 흐름과 맞는 좋은 종목들 주고 계신데 말씀처럼 오늘 유가 폭등했습니다. 이 관련 화학주들 흐름 어떨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유가의 폭등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석유화학 종목이 아침에 시초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유가가 최근에 WTI 기준 76달러 선에서 40달러 초반까지 유가가 이미 급락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46달러 정도까지 왔다고 해서 유가 부분이 폭등한 상태는 아니고요.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반발 매수를 일단 반등은 주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40달러에서 50달러 정도 사이에 하향 안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가 올라가는 거 원하지 않고 있고 셰일가스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의 공급량과 그리고 러시아의 공급량이 상당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초 오펙의 감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유가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 시장에서 원유에 대한 생산량이 최대치까지 올라오고 있고 감산을 주도했던 사우디아라비아도 12월 달 증산이 상당히 많은 양이 증산이 됐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상당히 또한 증액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내일 수요에 대한 근거가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유가가 단기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또다시 급등세가 이루어지긴 상당히 심증적으로 쉽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0달러에서 50달러 사이에 WTI의 유가의 어떤 변동성의 어떤 하향 안정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유가 안정화에 따른 석유화학은 원재료 납사 가격 안정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1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유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실적에 대한 안정, 정익이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 그리고 제이네스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매매 타임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동현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13일에 주셨던 코스모신 소재 0.58%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11일에 주셨던 레이언스 3.87%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 주셨던 인바디 13.59%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더존비조는 0.51%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여민 전문가의 최근 추천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2월 20일에 주셨던 SL 0.26%, 그리고 12월 13일에 주셨던 티웨이항공 0.26%,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CJ 대한통운 1.23%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박동현 본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펄어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9일에 추천해 주셨고 4.66%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4위에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3위도 마찬가지입니다. 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DY파워 올라와 있습니다. 2위에는 인바디 올라와 있고 1위에는 휠라코리아 16.53%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여민 전문가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LG화학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JYP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4위에는 S1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25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1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와 1위는 모두 수익률 14% 넘겼습니다. 대우건설 그리고 LG6플러스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탑 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는 김윤영권의 한국전력 올라와 있고요. 7위에는 이용호 팀장의 쌍용양회 올라와 있습니다. 30% 넘었고요. 6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한올바이오파마 올라와 있습니다. 3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김윤영권의 YG 엔터테인먼트 35%, 그리고 4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S퓨어셀 4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3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보혜양주 올라와 있습니다. 6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이용호 팀장의 SBA 핀테크 솔루션즈 87%, 그리고 1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풍국주정 109%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본부장님께서 11월 1일에 휠라코리아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16%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좋은 기사가 떴죠. 올해 첫 매출 1조 클럽에 가입을 했고 이제 뭐 앞으로 전체 매출도 3조 시대가 눈앞이라는 이제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유니클로를 제외하고는 패션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브랜드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원인을 좀 분석해 보니까 일단 운동화였습니다. 휠라의 올해 운동화 생산량은 4천만 족으로 파악되고, 이는 이제 1위 나이키가 8%, 아디다스 10%가 있는데 이 바로 3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디스럽터라는 운동화는 작년 출시 이후 판매량이 올해 말까지 1,000만 족까지 달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히트 상품입니다. 아디다스 히트 제품이었던 스탠 스미스 연간 판매량이 800만 족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디스럽터 같은 경우에는 초 대박을 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액도 날개를 좀 달았습니다. 그 3분기까지 매출액은 누계 매출액 2조 1,930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85% 이상을 3분기 만에 달성해서 매출 선전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앞으로 글로벌 이제 브랜드인 푸마, 아식스, 블루레몬, 언더아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이제 의미가 있고 19년도에도 이제 각 부문 양호한 실적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좀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분할 매수로 담아둬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전문가의 리뷰 한번 들어볼 텐데요. 11월 12일에 LG U+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14.57% 내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G U+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 3분기 매출액은 2조 9,919억 원, 영업이익은 2,281억 원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시장의 예상치였던 영업이익 2,185억 원을 상회하는 어떤 실적을 거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동사는 유무선 골고루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을 한 상태입니다. 무선 가입자 순증가는 29만 명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어떤 견조한 무선 가입자 증가와 미디어 수익의 두 자리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올해 이어 2019년에도 높은 이익이 지금 이익 달성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발표된 IRF 15 연결 영업이익 기준 28%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2월 27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 간밤에 반등세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함께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몇 가지 포인트 함께 살펴보고 가면요. 어제 남북이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 연결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까지는 아무래도 난관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남북 협력 사업의 기반을 다졌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종목들 다시 한번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어서 어제 바이오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현재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셀트리온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6.7% 상승하면서 단숨에 23만 9천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모두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 2%대 상승 나옵니다. 6만 1,300원까지 올랐고요. LG화학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5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가 6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하는데요. 11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37만 3,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SK텔레콤 현재 3%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2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는 하락세로 3만 2,000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현재 약 2분만 다시 하락 전환됐습니다. 코스피 1% 넘게 하락하면서 202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약 2분 만에 거의 30포인트 가량 빠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 빠지면서 665선에서 움직입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단계 만나보시죠. 네, 그래도 코스닥 흐름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5%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85,100원에 흘러가고요. 신라젠도 3%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73,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CJ ENM 하락폭 큽니다. 2% 급락세 나오고요. 199,9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20만 원 선 깨졌습니다. 포스코 캠테협과 바이로메드 모두 2% 넘는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메디톡스 현재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HLB 오늘 5% 급등세 나옵니다. 7만 9천 선까지 올랐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펄어비스 현재 2% 가깝게 하락합니다. 20만 4,400원에 흘러가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2.43% 하락하면서 9만 2,300원에 흘러갑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오늘 0.61% 하락하면서 4만 1,000원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현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그 스마트폰, 텔레비전, 리튬 이온, 2차 전지 등 응급지 전체에 사용되는 일렉 포일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일렉 포일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2차 전지에서 전지를 모으고 전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일진 머티리얼즈의 일렉 포일도 IT 제품보다는 전기 자동차용 및 ESS용 중대형 전지용 큰 전지에 많이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비아디라든지 삼성 SD향 수요 맞추기도 타이트할 정도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을 하면서 연간 최소 1.2만 톤의 일렉 포일을 공급하는 것을 이미 계약을 좀 체결을 한 상태고 계약금도 수령을 해서 재료 조달 등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다른 이제 주 고객사인 BYD에서는 캐파 부족으로 인해서 일렉 포일 공급량을 늘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YD의 올 판매량이 작년 대비 2배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은 일렉 포일 업체들의 증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연산 이제 50만 대의 테슬라 공장이 건설되는 것도 동사 같은 일렉 포일 업체의 수요가 앞으로 꾸준하게 늘어날 전망으로 볼 수가 있고, 일렉 포일 이제 공급사는 일진 머티리얼즈 포함해서 주요 5개 업체로 압축이 됩니다. 주행 거리를 이제 늘리기 위해서는 일렉 포일 스펙은 계속 높아질 전망인데, 신규 업체들 진입보다는 주요 5개 업체들 간의 경쟁이 지금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주요 업체들의 이제 캐파는 19년부터 연간 평균 10,000톤씩 증가할 전망이고, 2021년까지 일진 머티리얼즈의 1등 캐파 업체 지위는 계속해서 이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8년 이제 증설 효과가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8%에 좀 그칠 전망이지만 2019년 동사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61%에 엄청나게 급상승한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레이시아 공장 1단계 증설 물량이 연간 1.2만 톤에서 연 매출액이 증가가 1,600억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탑티어의 이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 및 스케줄화에서 글로벌 중대형 전지형 동막의 시장 점유율 1위인 일진 머티리얼즈의 수혜가 장기간으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매수는 현재 하셔도 되고, 목표가로는 55,000원, 손절가로는 3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은 이제 매출액 기준 이제 국내에서 10위권 중견 제약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 쓰릴 때 먹는 겔포스로도 유명한 회사죠. 근데 일반 의약품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카나부라 이제 대표되는 이제 전문 의약품도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겔포스보다도 오히려 카나부에서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도에 이제 카나부가 이제 생산이 됐고, 고혈압 의약품 시장에서 단일제 부품 월 매출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그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단일한 카나부에 이어서 16년도에는 듀카부뿐만 아니라 투베로 라인업을 좀 추가를 해서 카나부 패밀리를 좀 구축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향후 이제 신제품 판매가 이제 예정인 만큼 장기적으로도 브랜드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상반기 기준 전 동기 마켓 성장률은 6.1%에 이제 반해서 카나부 패밀리의 성장률은 21.3%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회사의 이제 영업 실적도 계속해서 이제 증가할 전망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영업 가치가 이제 증가되다 보니까 영업 실적 턴어라운드도 함께 성장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R&D 투자 가치는 향후 큰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R&D 이제 부문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종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신약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이제 바이오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 보령 바이오젠셀의 NK-T세프 림프종에 대해서도 2017년 12월에 인상 이상 승인을 받아 계속해서 인상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은데, 면역 항암제는 1세대가 이제 항암을 이제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죽였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워낙 이제 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2세대에서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표적 항암제에 넘어와서 이제 세 번째 면역을 높여서 암세포를 죽여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이런 면역 세포제에 대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사이 주목을 받고 있는 면역 항암제여서 가치 평가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령제약이 직접 R&D를 진행하고 있는 표적 항암제도 향후 국내 임상이 진행될 예정이고 해외 인상도 금년 내 IND 신청을 했고 19년도에 미국 임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나중에 선반영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실적 개선세는 뚜렷할 전망입니다. 작년에는 실적을 부진했지만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정상화 국면에 진입을 했고 내년 실적 개선세는 좀 더 뚜렷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카나 패밀리의 이제 매출 증가가 영업 실적을 기반으로서 사업 가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신약 파이프 라인이 계속해서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대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하셔도 되고 매폭가로는 13,500원, 손절가로는 9,2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티플렉스입니다. 티플렉스는 이제 조선 및 석유화학, 원자력 설비, 반도체 장비에 공급하는 스테인레스 본강을 이제 절삭하는 이제 기초 소재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스테인레스는 이제 일정 알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해서 철의 녹이 좀 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단어적 의미와 같이 녹 발생이 적은 철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특성으로 스테인레스강은 페인트나 이제 도금을 하지 않고 내식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표면상에 다양하게 개발해서 생활의 일반 이제 주방 용구부터 전자제품, 화학 및 중고, 전사 분야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인리스 강을 인체에 무해하고 스크래터에 이제 리사이클링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차세대, 소재대 물질로서도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희소금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티타늄, 니켈, 텅스텐, 몰리브데나트 같은 특수재질 소재를 이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전문적으로 유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점은 이제 희소금속 사업 분야인데 지금 이 때문에 티플렉스 경우 남북 자원개발 관련주로도 지금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부축 개성 판문역에서 남부철도 착공식이 이제 시작이 됐었죠. 실제 철도를 이제 건설하기까지는 앞으로 1년이 걸릴 것이다 이제 전망을 하지만 향후 이제 이런 경협주들의 수급 움직임에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추천을 하는 바이고 자원 개발 관련해서는 이제 4월 27일 남북 전사회담 때 관심이 한번 커졌었죠.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 간의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북한의 이제 경제협력위원회에 따르면은 강물 같은 경우에 42개 강정 및 728개 광산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북한의 자원의 잠재 가치는 3,220조 원으로 남한의 약 한 14배 규모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몰리브덴, 마그네시안, 아연 등 다양한 강물종을 이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남북 협력이 되고 경합주들 수급이 몰린다고 했을 때 충분하게 혜택을 받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는 이제 현재 이제 하셔도 되고 목표가로는 3,500원, 손절가로는 2,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 두 번째로 만나본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R&D 강화로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와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전망된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본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품 제조업체로 스테인리스 관련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남북 경제 협력과도 관련해 기대감 받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투자 포인트가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적입니다. 동사의 4사분기 매출 총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2% 성장한 3,19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국내와 해외 매출 총이익은 각각 2.6%, 10.4%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어떤 물량 집행 증가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해외 자회사 중심이었던 비계열 물량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M&A를 통한 내실 다지기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지난 5월 동유럽 디지털 마케팅사인 센트레이드, 6월에는 인도 디지털 마케팅사인 익스피리언스 커머스 등 두 개의 소규모 M&A를 성사를 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떤 B2B 비즈니스, 이커머스 같은 비매체 커버리지 확대 전략이 상당히 주요한 성과를 이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번 4, 4분기에도 이와 관련된 비계열 신규 광고주 발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의 올해 매출 총이익은 전년 대비 7.7%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당초 경영 목표를 충분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들의 물량 증가와 또 디지털 커버리지 확대 효과로 인해 내년에도 높은 수준의 어떤 유기적인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성향 60.5%에 달하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주환원 정책 강화 기조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에도 꾸준히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떤 불확실성이 좀 큰 시장 환경 속에서도 실적 성장성이 상당히 견고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27,000원, 손절가를 21,300원을 놓고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종목은 웅진 싱크빅입니다. 사실 이 동사는 어제를 포함해 최근 3번의 신저가를 좀 갱신을 하였는데요. 시장의 어떤 약세 흐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코웨이 인수결정으로 인해서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단기 차입금 증가 그리고 유상증자 진행 등 전체적으로 재무적인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좀 기대할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4분기에는 성수기 시즌으로 진입하는 데다가 어떤 수익성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던 어떤 단행본 사업부의 베스트셀러 출시, 구조조정 효과 등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추정치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1%, 16.4% 증가한 1,639억 원, 116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 학습지 사업의 어떤 교육 문화 부분에서도 학습센터 확장이 마무리되었고 인공지능을 접목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작년 이후 감소했던 매출액이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교육화 부분의 매출액은 올해 대비해서 6.5% 성장한 4,371억 원, 영업이익률은 0.5포인트 개선된 5.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국내 교육 서비스 산업이 좀 성장성이 둔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개인별 어떤 맞춤형 교육에 대한 소비자 니즈는 계속 커지고 있고요. 또 VR, AI 등 어떤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이 접목된 그 교육 시스템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과거 북클럽을 통해 교육 시장을 선도했던 만큼 국내 교육 시장의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동사의 주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예상 실적 기준 6배 수준의 역사적인 저점 수준으로 주가가 하락한 만큼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코웨이 인수 후에 유입되었던 어떤 배당금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웅진 싱크백의 어떤 영업 현금 흐름을 통한 차입금 상환이 가능하고요. 향후 코웨이의 어떤 해외 시장을 활용한 동사의 해외 진출 교두보 확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목표가를 4,000원, 손절가를 2,400원 설정하고 시장 상황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펜오션입니다. 최근 펜오션은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원자재 수요 둔화로 인해 원자재 수요 둔화 우려로 확산되면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종목도 어제 신저가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단기적으로 어떤 원자재 수요 개선에 따른 벌크선 수요 개선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사의 어떤 펀디멘탈은 살아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적을 보면 펜오션의 3분기 매출액은 7,093억 원, 영업이익은 511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 평균 어떤 벌크선 운임지수라고 할 수 있는 BDI라고 할 수 있는데요. 3분기 연속 상승한 영향으로 인해 매출 성장이 상당히 확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중국이 겨울철 어떤 철강 감산에 돌입하면서 연말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BDI가 어떤 우하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BDI 절대 레벨은 전년 대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개별적으로 장기 화물 운송이라고 하는 CVC 선박이 인도되면서 어떤 이익 창출 능력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내년부터 2020년 말까지 총 11척의 신규 CVC 계약 선박들이 인도될 예정으로 CVC의 경우에는 화주의 어떤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해운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평균적으로 자선이나 어떤 융선보다 사업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현 주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서 물동량 둔화 우려도 있고, 이에 따라서 현 존선의 어떤 자산 가치 손상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요 부진 우려에도 어떤 CVC 계약 확대로 인해 이익 창출력 개선은 전망될 예정이고요. 또 주가 하단에서 주요 2개국의 인프라 투자와 선박 연료 규제로 인한 중장기 벌크선 수급 개선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아마 베팅해 볼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를 5,500원, 그리고 손절가를 3,700원을 놓고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젤기획 같은 경우에는요, 주주 환원 정책 강화 기조로 앞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저가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4분기에 성수기 시즌에 진입을 하게 되고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펜오션도 마찬가지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에어부산입니다. 오늘 상장을 처음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 현재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동현 본부장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날 이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허브공항으로 하는 이제 금호 아시아나 계열사인데요. 지금 김해공항으로 허브공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포지션에서 한계점이 있지 않나라는 이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게 오히려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제 호재가 지금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국제선 매출액이 60% 이상이고 국내선 매출액이 30% 이상이 이제 업체입니다. 지금 에어부산의 허브공항인 김해공항의 경우에는 19년도경에 이제 경제성 있는 운수권 노선인 싱가포르 노선 신규 취항 이슈가 있고, 최근 또한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이제 항공주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 그런 이제 호재 기사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년 매출액 또한 이제 14%로 이제 증가할 전망이고, 영업이익도 11.6%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는 어찌 보면은 좀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LCC에는 좀 흐름이 안 좋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싱가포르 취항이라든지 해외 노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강점으로 좀 작용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셀루메드인데요. 현재 이 식약처에서 관련된 좀 약이 승인받으면서 함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여민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셀루메드는 이제 어제 지금 29.91% 상승을 했고, 지금 현재도 지금 9.19% 지금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사는 사실 이제 언론을 통해 국내 최초로 어떤 무릎 반월 상응연골 부분 대체제인 BMG를 이제 식약청 제조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BMG는 절제된 방월 상연골 대신에 어떤 이식대의 안축 영역 역할을 할 수 있는 무릎 관절 손상을 억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사의 어떤 관계자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무릎 연골을 어떤 시장에 공급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어떤 동사 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동사의 자회사인 엠젠 플러스도 지금 1.32%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인데요. 최근에 좀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다시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박동현 본부장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3분기에 비해 이제 매출액이 다소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목표가가 최근에 하향이 됐었죠. 네, 지금 영업이익이나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내년에는 성장도 견조한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19년도에 면세업에서 이제 많은 변수는 사실 예상은 됩니다. 다만 이제 당사에서는 동사 실적에 큰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19년도 면세 부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조 7,904억 원으로 16% 증가가 2,778억 원으로 26%를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면세점의 가격 경쟁력이 워낙 높아서 세금 등의 이슈를 좀 감안하더라도 웨이샹이나 따이공의 사업 매력이 아직도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 17일 정부가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 등을 언급하면서 경제 심화가 불거웠으나 현재로서는 면세 사업자들의 참여 의지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쌍바닥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제네시스인데요. 현재 2차 전지랑 좀 연관이 되면서 상승세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여민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어제 지금 19.8%, 현재도 지금 0.41% 상승하면서 지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사업 다각화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에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 전방 산업이 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사는 지난해 수준의 외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기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외에도 어떤 2차 전지용 어떤 소프트웨어 매출이 발생하면서 빠르게 어떤 사업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소프트웨어 사업 특성상 수익성이 좋은 점을 강점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18% 이상 어떤 18% 정도로 좀 양호한 수준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어떤 기존 사업에서 매출 증가와 함께 신규 사업의 어떤 성장이 어떤 동반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내년 매출액은 155억 원, 영업이익은 32억 원으로 어떤 전년 대비해서 33%, 그다음에 3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세 뛰고 있습니다. 박동현 본부장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바로의 이제 등락폭이 되게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장 유지 결정 이후에도 이제 분식회계 등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수익성이 이제 그냥 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전망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제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제 공모 증자, 이제 바이오제닉 콜옵션 행사들을 통했기 때문에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걱정은 조금 너무나 과도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 이제 금융당국이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가이드라인 보완책 제시를 더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거래 재개로 인해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해소한다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인데요. 2거래 연속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여민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컨퍼런스의 어떤 그 참석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좀 전망도 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실적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라고 되죠? 연기금이라든지 어떤 국가기관에서 좀 많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에서 약 2조 원 정도, 개인이 한 6,700억 정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삼바로 사태 이후에 지금 분식 회계로 좀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식 회계 논란에 대해서 이제 삼바라와 같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진통이 있겠지만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좀 그 개인과 기관이 좀 수급에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스탁 이청원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익률 자랑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에 에코마이스터 추천해 주셨는데 3% 수익률 내고 있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동사 같은 경우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크게 매력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역시 남북 경협주라는 것. 그러면 남북 경협주에 현재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과연 있는가? 그러한 관점을 토대로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전일 철도 착공식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대감의 소멸, 그에 따라서 주가 하락이 나왔죠. 하지만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 그리고 본격적인 경협 사업의 시행에 따른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소폭 보합권에 있는 지금 시점이 조금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할 만한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가가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기존에 제시한 목표가 그 이상으로 밟아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은 SM이라고 하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동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유튜브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형 매출 확대와 동방신기 그리고 엑소 등 소속 아티스트의 견조한 해외 활동이 지속된다는 점, SMCNC 광고사업부의 정상화의 힘이 괄목할 만한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1.5%나 증가 한 197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이는 시장 전망치인 174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와봐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 결국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유튜브 정산 수익이 약 14억 원 수준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 등의 일본 공연 모객이 73만 명이라는 점. 결국 본업이 견조한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SM은 현 시점에서 중기나 장기적으로 봐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 공연이 재개되지 못한 점, 특히 사드 이슈 이전에 중국 공연 매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놓은 국내에서 유일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은 더 크죠. 하지만 중국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최근 K-POP 가수들의 아시아 그리고 해외 지역에서의 활동 확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동사를 오늘처럼 약간의 눌림이 발생하는 시점에 매수하는 것이 저는 매우 좋다라고 보입니다. 현재 가격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짧게 62,000원, 손절가는 5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스탁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상승 전환됐습니다. 0.11% 상승하면서 2030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9시 10분가량까지는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2021선까지 눌리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다시 약 9분 만에 32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30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매수세 들어오던 기관 오늘은 매도합니다. 2,50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데요. 큰 폭으로 매도합니다. 반면에 외국인들 현재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106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들의 매수폭이 평소보다 큽니다. 약 8배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2,400원 가량 현재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에 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상승폭 키워갑니다. 2.5% 상승하면서 61,600원 선까지 올랐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229,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다시 5위권까지 올라왔는데요. 1% 넘게 하락하면서 11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2만 원 선 깨졌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현재 6위권 다시 내려왔습니다. 0.14% 하락, 현재 약보합권 나오고 있습니다. 35만 2,5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3% 넘게 상승합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데 37만 2,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는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24만 4,5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SK텔레콤 현재 2% 하락세 나옵니다. 26만 2,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 1%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400원 빠진 32,350원에 흘러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현재 상승폭 강합니다. 1.17% 상승하면서 673선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시 1분쯤에는 678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약 5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673선에서 흘러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들의 매수 강합니다. 669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폭 큽니다. 5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고 기관도 1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계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엇갈린 흐름 나타납니다.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4% 넘게 하락하면서 79,9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8만 원 선 이탈했고요. 신라젠 오늘 2% 상승세 나옵니다. 현재 7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기관들의 매수세도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4% 가깝게 상승하면서 24만 2,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제 ENN 현재 1% 가까이 오르면서 20만 1,600원 선까지 올랐고요. 포스코캠텍 현재 0.6% 상승세 나옵니다. 66,600원에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과는 좀 비교해보면은 모두 상승세로 전환이 된 건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상승합니다. 59만 7천원 선까지 올랐고요. HLB도 오늘 상승폭 강합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8만원 선까지 올랐고, 8만 1,400원 선까지 단숨에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현재 흐름 좋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20만 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장 초반에는 하락세였는데 현재 2%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2.38% 상승하면서 94,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코롱 티슈즘도 이 상승 전환됐는데요. 0.5% 정도 상승하면서 4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환율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환율 현재 0.02% 상승하면서 1,12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에 이 저가 매수로 추천을 해주셨던 메디톡스 현재 수익률이 12%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시황 전해드렸을 때 2% 정도 추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더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최근에 이 외국인들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좀 끌고 갈 만한 그런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이제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었던 가장 큰 이유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었고 중국 따이공 규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실적으로 커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내년에 이제 중국 CFDA 관련해가지고 중국 쪽에 이제 보톡스 진출 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약바이오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50%가 나오는 종목이 없습니다. 메디톡스만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숫자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포션을 다시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 쪽 그리고 기관 쪽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일단은 횡보하던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오늘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70만 원 이상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신규 매수도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만 원대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은 최근에 그 시장에서 역시나 이제 친환경 자동차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전기차랑 차 이렇게 압축적으로 시세의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 한 상신 EDP라는 종목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보면은 2차전지 그 캔 제작 및 생산 쪽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중심으로 일단은 2차전지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중대형 정진에서 내구성이랑 안전성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 가장 큰 우려감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이 테슬라 관련된 배터리 폭발 또는 차량 폭발 그 부분들인데, 그 배터리를 감싸는 외부 캔을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캔 제작에서 생산이랑 그다음에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고객사 쪽 수요 확대로 가동률도 빠르게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좀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4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24%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좀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실적이 상당히 좀 좋으면서 공장 가동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평균 90%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지속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고객사의 그 수주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생산법인 쪽의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면서 올해 실적뿐만이 아니라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 이제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56%, 영업이익은 176%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증가되는 부분들인데, 영업이익이 176%, 매출액은 한 50% 정도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그의 3배 정도 증가된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이익률, 단가 측면에서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력으로 생산하는 이 캔 쪽, 리튬 이온 전지 안전성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랑 기술력 확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보시면은 지금 뭐 표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살짝 내려가긴 했지만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고, 내년에는 저 영업이익률마저 다시 한번 사상 최대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이 기업 충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이제 18,000원대까지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10,000원대까지 좀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10월달 증시가 워낙 안 좋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9월부터 이제 쭈르륵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10월달에 다시 이제 그러니까 10,000원대 초반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종목을 좀 피킹을 했는데 장 초반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한 7%대까지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다행히 지금은 조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 지금 12,000원대
초중반에서는 충분히 접근을 해봐도 좋은 가격대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다행히 지금 조정이 나와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16,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18,000원 이상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일단은 이 기업 실적 베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만 원대 이상의 TP, 그러니까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를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다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한 20배, 30배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는 한 13배 정도밖에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6,000원, 2차적으로는 18,000원 정도 잡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9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홀딩스 이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홀딩스 수석연구원 이승용 대표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일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정치 리스크 확대와 일본 증시 급락까지 겹치면서 1%대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국내 증시는 반복된 이제 대내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위치가 밸류에이션상 저점이고 미국장 급락에도 최근 행보 하단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는 그래도 살짝 위기가 될 수는 있었지만 그나마 이제 기관이 연말 수익률 방어를 위해서 코스피는 3,791억, 코스닥은 3,385억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낙폭을 제한하고 지수 방어에 힘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폭등이 나왔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은 5%대에 가까운 폭등이 나왔고 나스닥은 6%에 가까운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거래일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른 것은 이제 사상 처음이고 S&P 500과 나스닥 역시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 미국장의 그 상승 요인을 좀 보자면 그동안 이제 미국 정부의 샷다운 그리고 파월 의장 해임 논란 등이 이제 워싱턴에서 인도한 불확실성 요인을 이제 주시해왔는데 이날 이제 백악관이 시장의 불안을 누그러뜨리면서 폭등세가 나타났고 케빈 하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은 100%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 해임 논란이 불거진 데에서도 그럴 위험이 없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소비와 관련한 소식도 이제 전일 미국장에 굉장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미국 신용카드 업체인 그 마스카드의 스탠딩 펄스는 이제 11월 1일부터 성탄 전야까지 소비 판매가 지난해보다 5.1% 늘었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성탄 시즌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 컨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일 이제 미국장 폭등으로 갭상승 출발이 당연히 예상이 됐고, 지금도 좀 상승으로 움직이고는 있지만요, 그 어제와 같은 수급이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 오전 고점이 오늘의 고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은 셧다운 논의가 윤곽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형국은 지속이 될 것이고, 본격적인 반등 구간인 코스피 기준으로 2100포인트, 코스닥 기준으로 720포인트, 여기 진입 전까지는 수소차 중심, 친환경 섹터와 그리고 이제 개별 주종목의 단기 매매를 하면서 현금 확보에 최대한 힘써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포스코 캠텍인데요. 기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963년 연기성 내화물을 생산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삼성화성과 1971년 각종 산업로 보수 및 충로 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충로가 1994년 합병하여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사업 부분을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내화물 정비 부분과 라임 케미칼 산업인데, 내화물 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포스코의 용광로와 함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철강, 비철, 소각로, 석유화, 플랜트에 이어 석탄 복합 발전 설비까지 국내
산업로 부분의 내화물 공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케미칼 사업 부분에서는 수입에 의존하던 2차 전지 음극재의 국산화를 위해서 2010년 8월에 LSM수로 음극재 사업 부분을 인수하여 온 회사입니다. 이거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지난 1차 혁신성장 경제 장관 회의에서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 전기차 급속 충전기 만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유럽 디젤차 운행 규제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이탈리아에서는 2018년에 7천 대에서 2025년까지 13만 대 이렇게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체는 당연히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음극재의 대장주이고요. 2025년까지 음극재 생산 라인을 지속적으로 증설할 예정이고, 인조 흑연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등으로 제품 구성의 다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지금 가격부터 6만 3천 원까지 분할로 매수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7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5만 5천 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출발 증시 와이드가요, 2019년 증시 개장 첫날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자 합니다. 최고의 주식 코디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코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너무 커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함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골뱅이 출발 증시 와이드라고 검색을 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